구독, 좋아요. 지금 강선우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방선거가 사실 지역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는 당협위원장들이 갖게 되죠. 사실 그게 맞기는 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 사용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인 사람들이 본인들을 잘못 숨기려고 제도 개혁 이런 단어들 외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던 30명이 서울에서 공천받은 30명이 고액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헌금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성역 없이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송파구 구의원으로 공천받은 남모 씨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인 김웅 의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웅 의원에게 총 1,500만 원을 후원했다라는 게 나왔죠. 사진 다음 거 넘겨보겠습니다. 네,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김웅 의원도 누굽니까? 그 바른정당 쪽 사람 아니에요? 유승민이 영입했고 뭐 그랬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민주 없는 정당에서 민주당 얘기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정의당 얘기하고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바른정당 놀이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저는 입증되고 있다고 봐요. 이혜원 씨도 보세요. 그 소리 지르는 거는 정말 그 박수영 의원이 국감장에서 재연하실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장면이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송파구 구의원 이제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후원 받았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 지금 강남 갑이죠. 시의원, 강남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 서울시 의원이겠네요. 서울시 의원으로 공천받은 이모 씨가 총 800만 원 후원금을 보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우리 성희롱 논란으로, 성추행 논란으로 계속 우리가 부르기 싫은 이름,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이래요. 와, 이거는 그냥 장사한 거 아닙니까, 거의? 장경태 의원은 나이도 젊은 편인데 네, 참 어디서 이런 것만 이런 것들만 좀 엮여 있는지 이렇게 의혹들을 받고 있는지 참 정청래 대표랑 가깝다고 원래 분류가 됐었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구의원 출마자 5명으로부터 총 3,800만 원을 후원을 받아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게 장경태인 거네요. 그 다음이 김병기네요. 전 원내대표죠.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제명됐고 그 다음에 탈당까지 했죠. 버티다가 탈당을 했는데 구의원, 구청장 공천자로부터 3,000만 원. 이게 후원금 형태로 받은 겁니다. 직접적인 공천 헌금이 아니고 후원금 형태로 사실상 그런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김웅 의원이 지금 송파구에 있었을 때 근데 이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토론대회 나갔을 때쯤에도 김웅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모 대학생이 부전승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코 깨끗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공천받을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화들이. 그리고 공천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적부터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치에 정말 큰 어르신들께 말씀을 들어보면은 김대중, 김영삼 때 아주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한 자리에 얼마 그냥 대놓고 그냥 얼마 이러면 돈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어떤 분은 이 정도면은 공천 받는 줄 알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건 만나주는 비용이었다. 뭐 이런 사례들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악습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감시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특히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공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가 직접 후원은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고액 후원을 하는 사람의 딸이나 아들 이게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는 그 나이를 팔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에 대해서 감시를 좀 해주시는 것이 건전한 정치 세력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건 당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참 장경태 의원은 이런 안 좋은 것들에만 이름이 계속 올라와서 참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술자리에서 그런 논란도 있고 참 이 정치권에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악습 같은 것들과 다 어떻게 이렇게 엮여 있는지 참 독특한 인재상입니다. 민주당 인재상. 네. 자, 그래서 뭐 사실
구속영장이 오늘 강선우, 김경 네. 전 의원한테 청구가 됐는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네. 오케이를 할지 이것도 지금 기사 댓글이나 이런 곳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이미 강선우와 김병기 같은 경우에는 제명 조치가 됐고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 동의안에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동의할 것이다. 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보는 게 완전히 이 사람들을 꼬리 자르기 하듯이 지금 내몰고 있고 그렇게 네. 하면서 본인들은 여러 가지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려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강선우나 김병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 같은 게 네.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들 어. 내부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오히려 동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이따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명청대전이란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은 더 심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한 명 제명했잖아요. 한 명 제명했고 한 명은 탈당 이제 권고가 된 건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직 원내대표를 완전히 제명시키고 탈당시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다가도 낙마하는 과정도 민주당 내부 폭로 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는 뭐 그들이 강선우와 김병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난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고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표현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네. 이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워딩을 썼다가 네. 추미애가 말 삼가라라면서 법사위에서 고성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제자 네.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네. 본인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김혜경 씨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 극좌들 사이에서 네. 아니 어떻게 김혜경 여사를 김혜경 씨라고 할 수가 있냐. 음. 예? 뭐 예전에 뭐 문재인 씨 사태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떠올리면서 나경원 의원이 김어준도 김혜경 씨 하는데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추미애한테 반박을 했는데 이번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저기 하나 1, 2, 3, 4, 5는 좀 차단을 해주시고요. 누구요? 네, 1, 2, 3, 4, 5 네. 네, 차단해 주시고요. 네.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어제 법사위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좀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본인의 발언 기회에 발언 시간에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왜 틀렸습니까? 전과자 아니에요? 전과자를 전과자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삼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 소속의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한테 이렇게 다소 무례한 행동들을 합니다. 신경을 긁는 듯한 무례한 행동들을 하면서 예. 본인들이 어떠한 장면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아주 정확한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중에 정회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말 삼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참 좌파들이 오랫동안 50년 이상 이 나라의 제도들을 조작해 오면서 표현의 자유를 많이 왜곡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국회에서 참 저 최혁진 같은 사람이 변태스러운 이야기 한다거나 어떠한 합성물을 들고 와서 쇼하는 건 괜찮고 정상적인 비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다라는 비판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예.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발언 나경원 의원께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쓰고 있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미 관용어가 되어버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부정한다고 있는 전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예. 뭐 음주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을까 저렇게 전과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런 여론도 모른다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이고요.
사실 법사위원장이 범죄자 옹호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자르기식이라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거나 정회를 한다거나 하는 무례한 태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5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5선 의원이고 오랫동안 우리 정치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통해서 중심을 잡아오셨던 분인데 이런 분의 발언을 함부로 끊는다는 것은 정말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본인들의 권력에 완전히 취해 있다라는 걸로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정말 여당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네. 근데 추미애 위원장은 과거에 장관일 때도 이상한 발언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정작 제대로 된 비판이 오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품위는 본인들이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품위 유지 관련해서 지적을 할 거라면 서영교 의원을 지적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고 매일매일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는 것이 마치 법사위 회의하는 순간인 것처럼 그런 장면들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롱성, 비난이나 또는 별명 같은 게 생기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은 서영교나 최혁진이었지 이런 말을 아무데나 남발하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끄는 것은 정말 무례한 행위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고 그런 걸 하라고 법사위원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또 이게 고성이 나왔던 배경을 봐야 돼요. 민주당은 본인들한테 불리할 때마다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서 과잉 행동을 합니다. 과잉 행동을 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는데 예. 어제 누가 출석을 했냐면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 박 처장이 대선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때 대법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복성인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저런 좌파 법사위 소속 구성원들이 이제 해당 처장에게 보복성 발언을 계속 쏟아내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중에서 이제 범죄자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못하게 끊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직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품위 유지 의무는 추미애 위원장 본인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죠? 이재명이 유죄여서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된다면 민주당도 다른 후보를 내야죠. 그렇죠. 민주당 후보 못 내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법사위원장의 직을 가지고 해당 법원처장에게 부당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한테 이렇게 무례한 행동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무례한 행동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추미애 위원장 본인이 느낄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도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게 얼마나 부당한 행위인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메시지가 충분히 안 나오는 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 처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을 말하는 중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재판 기록은 읽고 했느냐. 이런 말을 해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전현희 의원이 지난 총선 때도 해바라기 꽃을 꽂고 막 선거운동을 해서 기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분 지금 뭐 이런 얘기 할 자격 있나요? 본인 계속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가지고 DDP를 없애니만이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맞아요. 요즘 공약으로 네. 그거 내걸었어요.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DDP를 왜 건드려요? DDP를 없애고 거기 돔을 왜 설치합니까? 네. 돔을 왜 설치합니까? 돔 이미 충분히 있잖아. 잠실에도 있고 지금 저기 잠실에 DMC 계획 중이고. 네, 상암에도 예. 그쪽에 있으면 됐지 무슨 도시 한가운데 돔을 왜 만듭니까? 고척돔도 있고요. 네, 고척돔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근데 이게 돔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상징물을 없애버리고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돔을 서울에 3개나 왜 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지금 DDP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기획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뭐 패션쇼도 하고 있고 전시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라이트 쇼 같은 거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12월 31일이라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거나 그런 것들 되게 잘했어요. 관광객들도 가서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내부의 디자인 기업들이 좀 유치가 돼서 상품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수정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본인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발상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정말 와닿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다니는 분이 무슨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해당 전현희 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경도된 발언을 하지 말아라고 주의를 준다면 예. 정상이라면 품위 유지는 우리가 누구한테 시켜야 된다? 전현희 의원에게 품위 유지하라고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이거 공부는 하고 들어오신 거 맞을까요? 계속 무슨 서울시장 출마 이상한 얘기나 하시던데. 그리고 DDP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게 내부의 대관 같은 것들이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시설이 정말 좋은데 대관 비용이 다른 곳보다 싸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행사 기획이나 할 때 DDP를 좀 애용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DDP가 전 세계적인 예술 작품들을 보려면 네. DDP를 가야 돼요. 네. 다른 곳에서는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 예술인들이 DDP에서 많은 공연들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왜 그런 것들을 서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공약을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이게 품위 유지를 시키려면 전현희 의원한테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말을 해야 법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맞는 말 하는 중진 의원에게 이런 식의 무례를 본인들이 저지르면서 권력을 과시하는 것인지 뭐 열등감의 발로인가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박영재 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김용민 의원이 뭐 사과하고 사퇴해라, 뭐 국민 여론이 왜곡될 뻔한 판결이다? 무슨 여론 재판입니까? 그리고 여론대로 판결을 했다면 이재명 재판이 지금 재개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메시지 같은 것들이 쭉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이제 사법부를 아예 본인들 소나기에다가 두고 겁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완전히 담겨있는 잘못된 입법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제도적 독재, 법에 의한 독재가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완전히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정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라는 걸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박영재 처장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정확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범죄자 대통령이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런 무례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당 내부 상황들이나 민주당도 내부 갈등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이런 중요한 이슈를 놓치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현장 관련해서는 영상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틀린 발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는 말 듣는 게 불편하니까 품위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던 것은 말씀드렸던 전현희 의원이라거나 또는 지금 법사위원장의 저런 무례한 행태들이 아주 잘못됐다. 영상이 있네요. 혹시 네.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는 안 나오나요? 펜앤마이크께 있나요? 아니, 저희 펜앤마이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발언권을 안 자, 줍니까?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순서가 되겠네요. 그럼. 관련된 발언을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희롱 논란, 성추행 논란이 있는 사람이 법사위 구성원으로 있다? 사보임을 했어야죠. 민주당도 참 정리가 안 되네요. 저런 사람이 발언권을 우리 법사위에서 갖는다는 게 참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고요. 추미애 의원의 저런 무례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서 윤석열 오빠 운운하면서도 그렇죠. 네, 나경원 의원에게 인신
인신공격 같은 걸 했죠. 완전히 그거는 모욕을 할 의도밖에 없었던 발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오빠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 없는 일이 우리 사이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성추행도 많고 뭐 오빠 동생하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감히 그런 발언으로 그러니까 최혁진이 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나경원 의원님의 배우자를 지금 불러 세워가지고 그때 또 모욕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없는데 무슨 언니 하면서 더러운 말들로 어떻게든 연결 지어보려고 아예 무관한 이야기를 뱉으면서 선동공작을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좌파들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또는 스피커 훼손에 대한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리고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론 방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저질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빠 이런 말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정말 전 더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끊어가지고 틀렸습니다. 지금 거기가 재판장인가요? 추미애 의원 혼자 재판하는 공간 아니잖아요. 본인 생각에 맞으면 다 옳고 본인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도 애초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직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정치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성추행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장경태 의원이라거나 또는 해바라기 꽂고 여러 가지 선거 활동했었고 이제는 갑자기 뜬금없이 DDP를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전현희 의원이라거나 틈만 나면 소리 지르는 서영교 의원. 저는 근데 품위 유지를 생각하면 서영교 의원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국회가 고성방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발성이 워낙 좋으세요. 너무 그게 귀가 아플 지경이고 그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법사위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 본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